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명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개그우먼 박나래 씨와 그녀의 손발이 되어 주었던 전 매니저들 사이에 벌어진 믿기 힘든 갈등의 내막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평소 대중에게 웃음을 선사하며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왔던 그녀였기에 이번에 공개된 합의서 초안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사실과 문서, 그리고 양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은 바로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들 사이에서 오간 합의서 초안의 내용입니다. 이 문서 한 장이 공개되자마자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합의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엄청난 위약벌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만약 전 매니저들이 합의 내용을 단 하나라도 어길 시 박나래 씨에게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주는 압박감도 상당하지만 사람들을 더 화나게 만든 것은 이 조항이 철저하게 일방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합의서에는 박나래 씨가 약속을 어겼을 때 매니저들에게 지불해야 할 동일한 수준의 배상 조항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매니저들의 입을 막기 위한 장치로만 작용하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이를 본 많은 이들은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화해를 위한 합의서인지 아니면 거대 자본과 권력을 이용한 침묵 계약서인지 묻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손해를 입증할 필요도 없이 위반 사실만 확인되면 바로 거액을 물어내야 하는 이 위약벌 구조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매니저들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무거운 족쇄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박나래 씨 측은 이 합의금을 전달하면서도 이것이 법적으로 줄 의무가 있는 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 했습니다. 계약상 정산해줘야 할 돈이 아니라 단지 과거의 인연을 생각해서 선의로 주는 추가 지급금일 뿐이라는 문장을 문서에 명시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을 백힘이나 선심으로 포장하려 했던 이 평행선 같은 대립이 결국 파국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왜 이토록 강압적인 문서가 필요했던 것인지 이제 그 구체적인 내막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양측이 주고받으려 했던 돈의 성격이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박나래 씨 측과 전 매니저 측은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돈이 오간다는 사실 하나에는 동의했지만 그 이유를 두고는 한치의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박나래 씨 측의 합의서에는 이 돈이 법적으로 줄 의무가 전혀 없으며 계약상 정해진 약정도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오랜 관계를 고려하여 선의로 추가 지급하는 일종의 위로금일 뿐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즉,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도의적인 차원에서 베푸는 돈임을 문서로 확인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 매니저들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이 명백히 존재하며 사전에 약속된 성과급 계약이 엄연히 성립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 분명히 남아있기에 받아야 할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목소리였습니다. 결국 한쪽은 선의의 위로금을 주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주장했으니 이 합의는 시작부터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서로가 바라보는 돈의 본질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이 갈등의 한가운데서 사람들을 가장 분노하게 만든 것은 앞서 언급한 10억 원이라는 일방적인 위약벌 조항입니다. 박나래 씨 측 합의서에 명시된 이 조항은 전 매니저들 중 누구라도 합의 내용을 어길 경우 각각 10억 원씩을 박나래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박나래 씨가 약속을 어겼을 때 매니저들이 받을 수 있는 동일한 수준의 보상 장치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위약의 대상과 책임은 오직 을의 위치에 있는 전 매니저들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이것은 단순한 손해배상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리려는 침묵 계약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보아도 이는 일반적인 위약금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위약벌 구조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입증할 필요도 없이 단지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거액의 빚을 지게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말 한 번 잘못하거나 인터뷰 한 줄이 본인들의 의도와 다르게 나가는 순간 매니저들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정도의 거액을 물어내야 하는 압박 속에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합의서에 언론 대응 방식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제보했던 언론사들을 찾아가 오해였다는 취지로 정정 보도에 협조할 것과 향후 모든 보도는 아티스트인 박나래 씨가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대응할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중은 이를 보고 돈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과거의 진실을 뒤집고 말을 바꾸는 조건이 아니었냐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사 간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힘의 우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입과 행동을 완벽히 통제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세상에 알려지자 여론은 급격히 박나래 씨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이유는 복잡한 법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직관적으로 보이는 권력의 일방적인 방향성 때문입니다. 합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실수를 유도하고 책임을 지우는 구조가 아니라 아예 말을 하지 못하게 족쇄를 채우는 구조라는 것을 대중은 본능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합의를 하자는 사람이 왜 이토록 일방적이고 강력한 안전장치를 걸어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돈의 액수보다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 권력의 태도는 대중으로 하여금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단계를 넘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문서를 작성한 주체가 상대방이 입을 여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했기에 이런 가혹한 조항을 넣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신뢰로 유지되어야 할 관계가 위약벌이라는 법적 칼날로만 지탱되려 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순간 이미 도덕적 판결은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불합리한 갑을 관계의 전형을 보여준 서글픈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법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으로까지 번진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이었습니다. 누가 더 억울한가라는 감정의 영역에서 이제는 누가 법적 책임을 지느냐의 영역으로 넘어온 셈입니다. 박나래 씨 측은 전 매니저들이 이미 등록을 완료했다고 허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매니저들의 주장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등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단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소속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박나래 씨 모친의 성범죄 이력 조회서가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서가 필수 서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서류의 발급 방식입니다. 이 서류는 오직 본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리 발급이 절대 불가능하고 실무자인 매니저가 대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서류입니다. 즉, 매니저들이 아무리 등록을 위해 발로 뛰어도 대표이사인 박나래 씨의 어머니가 직접 서류를 떼어주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였던 것입니다. 전 매니저들의 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상상하기 힘든 고충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서는 법원이 아닌 관할 경찰서에서 직접 본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매니저들은 수차례 대표이사 본인만이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답변을 전달하며 서류를 요청했으나 돌아오는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심지어 박나래 씨의 어머니는 해당 서류를 발급받으려다 관할 기관을 잘못 찾아가 구청과 경찰서를 오가며 여러 번 헛걸음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 발급이 지연되자 맨날 매니저가 다 해주는데 왜 이것만 안 되냐며
오히려 실무자들에게 화를 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대중은 깊은 탄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고 왜 실무자 탓을 하느냐는 비판입니다. 전 매니저들은 등록을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가 사정까지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서류 없이는 접수조차 안 된다는 원칙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는 계속해서 왜 안 되느냐는 말만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미등록에 대한 책임의 화살은 조금씩 실무자들 쪽으로 전가되었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의 문제를 넘어 권한을 가진 사람과 책임을 지는 사람의 위치가 뒤바뀐 전형적인 구조적 모순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전 매니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이 가장 불안해했던 지점은 미등록 상태로 활동하는 것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연예인 기획사들의 미등록 관련 기사가 쏟아지던 시기였기에 실무자들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건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돌아온 박나래 씨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매니저의 주장에 따르면 박나래 씨는 지금 네이버 프로필에 회사 이름도 안 나오고 있고 언론을 봐도 나한테 기사 하나 안 나오고 있다며 오히려 지금 등록하면 기사가 날 수 있으니 노출을 피하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위법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시정하려 하기보다 단순히 대중의 눈만 피하려 했다는 방조 혹은 묵인의 증거가 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위법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나래 씨는 이에 대해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인은 등록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했고 모친도 서류를 준비했으나 매니저들이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만이 발급 가능한 서류가 끝내 제출되지 않았다는 팩트 앞에서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을 얻을지는 명확해 보입니다. 이처럼 기획업 미등록 논란은 단순한 서류 누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자신의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책임은 아래에 있는 실무자들에게 떠넘기려 했던 불합리한 구조의 산물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감정적인 호소로 끝날 수 있는 단계를 지났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서류 발급을 고의로 지연시켰는지, 그리고 누가 위법 상태를 방치하라고 지시했는지는 이제 공식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이면을 파헤치다 보면 단순히 서류 한 장이 누락된 해프닝이 아니라 위험은 아래로 내려보내고 결정은 위에서 내리는 비정상적인 지배 구조의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중문화 예술 기획업 미등록 논란이 거세지자 박나래 씨 측은 모든 화살을 전 매니저들의 태만과 허위 보고로 돌렸습니다. 본인은 등록을 원했고 모친도 서류를 준비했지만 실무자들이 거짓으로 완료 보고를 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전 매니저 ACC가 폭로한 내용은 이와 완전히 결을 달리하며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대목은 바로 사내 이사 등기 문제입니다. 박나래 씨 측은 전 매니저들이 전달받은 서류를 이용해 본인들의 뜻대로 사내 이사로 등기했다고 주장하며 그들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전 매니저의 반박은 구체적이고 단호합니다. 사내 이사 등기 자체가 애초에 박나래 씨의 강력한 요청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자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 여러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니 이를 방어하기 위해 등기 이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직접 법무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인 증거는 돈의 흐름입니다. 전 매니저 측은 등기 절차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이 박나래 씨 명의의 회사 계좌에서 직접 입금된 내역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매니저들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면 어떻게 회사의 공금이 그들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집행될 수 있었겠느냐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는 결국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자리에 실무자들을 앉혀 방패막이로 삼으려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엠파크 내부의 신뢰가 얼마나 바닥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그 등기이사 등록조차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채로 남겨졌다는 사실은 이 회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었는지를 증명합니다. 책임은 회피하려 하고 구조만 만들려 했으나 정작 결과물은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채 위법의 경계선만 넘나들었던 것입니다. 대중은 이제 묻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모든 설계의 정점에 있었는지, 그리고 왜 실무자들은 그토록 불안해하며 형사처벌의 공포를 느껴야만 했는지 말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합의서 논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토록 서로를 강력한 문서로 묶으려 했는지, 왜 신뢰가 아닌 10억 원이라는 위약벌 조항이 먼저 등장해야 했는지는 이 비정상적인 경영 구조와 궤를 같이 합니다. 내부의 치부와 위법적인 정황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실무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법적 칼날을 들이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은 이제 확신에 가까운 의심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서류 발급 책임 전가와 등록을 미루자는 아니란 발언, 그리고 책임 주체가 뒤바뀐 등기 구조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이 사안은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의 감정 싸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지시했는지, 누가 모든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은 이제 사법기관의 수사로만 밝혀낼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대중은 단순히 누구의 편을 들기 위해 이 사건을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힘의 불균형과 책임 전가의 구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에 이토록 냉정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 문제는 항상 아래에서 터지고 책임은 늘 실무자에게만 흐르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제는 박나래 씨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은 이 갈등이 단순히 한 개인의 성격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처음부터 불안정하게 설계된 구조와 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동원된 강압적인 문서들이 결국 파국을 불러온 것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진실은 멀어지는 법이지만 남겨진 증거와 정황들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사와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간 이 사태의 종착역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억울한 오해라는 박나래 씨의 주장과 문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라는 대중의 시선 사이에서 법의 준엄한 판단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대중의 감정을 가장 크게 자극하며 이른바 직장인 대통합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지점은 바로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한 박나래 씨의 해명이었습니다. 박나래 씨는 일간 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결코 임금을 체불한 적이 없으며 횡령 의혹 또한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1인 기획사였기에 자신이 직접 월급을 챙겼고 밤샘 촬영이나 회식 등이 겹치면 제때 송금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결코 고의로 돈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박나래 씨가 덧붙인 설명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월급 이야기가 나오면 월 단위로 계산해 다음 날 바로 입금해 주었다고 말했는데 이 발언은 결과적으로 매니저들이 먼저 입을 열어 돈을 달라고 요청해야만 급여가 지급되는 구조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었습니다. 노동의 대가로서 당연히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 할 권리인 월급이 고용주의 상황에 따라 혹은 노동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었다는 점에 대중은 경악했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이러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2025년 6월 1일 일요일 오후 전 매니저는 어제가 월급날이었는데 오늘 들어올까요? 라며 매우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자신의 권리를 물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씨는 짧게 내비라는 답변을 남겼는데 이를 본 수많은 직장인은 자신의 처지처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월급은 부탁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며 자동 이체라는 간단한 행정 절차만으로도 충분히 지켜질 수 있는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눈치를 보며 돈을 달라고 말해야 했던 매니저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느냐는 비판입니다. 박나래 씨는 전 소속사보다 약 100만 원 정도 급여를 올려주었고 한도가 5천만 원인 법인카드를 지급했기에 진행비나 급여가 밀릴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매니저들이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한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자신의 관대함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냉정했습니다. 법인카드는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공적인 비용일 뿐 그것이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 할 개인의 급여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돈을 많이 주니 이 정도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고용주, 중심적 사고방식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결국 이 논란은 단순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용주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대하는 기본적인 인식의 문제로 번졌습니다. 내가 바빠서 혹은 회식 중이라서 입금을 깜빡했다는 변명은 하루하루 급여 날만 바라보며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들에게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나래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으나 그녀의 해명은 오히려 직장인들의 영린을 건드렸고 이는 여론이 급격히 싸늘해지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지 않는 노동자의 당연한 요구를 마치 번거로운 절차처럼 여기는 태도는 대중이 기대했던 박나래 씨의 소탈하고 정의로운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충격적이고도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로 드러난 지점은 바로 산부인과 대리처방 의혹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부분의 의혹에 선을 그어왔던 박나래 씨였지만 이 대리처방 문제만큼은 단호하게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일간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바쁜 촬영 일정과 현장 상황을 이유로 매니저에게 2차례 대리처방을 부탁한 적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상의 실수나 감정의 대립을 넘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사안이기에 대중의 충격은 배가 되었습니다. 박나래 씨는 당시 하루 종일 촬영 일정이 잡혀 있어 도저히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작진과 동료 출연자들이 모두 기다리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용무로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오히려 대중의 고개를 가로젓게 만들었습니다. 그녀 본인도 인정했듯이 연예인이라서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이전에도 병원을 이용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바쁜 일정이라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타인의 명의나 손을 빌려 약을 처방받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여론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대리 처방은 의료법상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는 행위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약을 처방하는 행위는 오남용의 위험은 물론이고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박나래 씨는 이 부분에 대해 부탁한 행위 자체가 잘못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과와 인정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싸늘한 이유는 그녀가 강조했던 억울함의 논리 속에 이토록 명백한 불법 행위가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최대한 배려했다는 주장과 달리 법적인 위험을 매니저에게 떠넘기며 대리 처방을 시킨 행위는 고용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이 대리 처방 논란은 그녀의 이모라고 불리는 인물과의 관계와도 연결되며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는 이모에 대해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의사협회 측에서는 해당 인물이 국내 면허 보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박나래 씨가 속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법적으로 강하게 대응하지 않는지에 대해 네티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는 복잡한 관계인지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현재 이모로 알려진 인물은 카카오톡 프로필을 통해
나만 바보가 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며 강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과 법적 경계선을 넘나드는 행위들은 박나래 씨가 쌓아온 신뢰의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대리 처방 인정은 단순한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연예계 전반에 퍼진 편의주의적 사고방식과 불법에 대한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히 연예인과 매니저 사이의 흔한 금전 갈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웃음 뒤에 가려져 있던 비정상적인 경영 구조와 권력의 불균형이 골마 터진 결과였습니다. 박나래 씨는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은 상대를 최대한 배려했으나 상대가 이를 키웠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인정한 산부인과 대리 처방 부탁과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한 해명은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감정적인 호소나 여론전으로 해결될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일방적인 10억 원 위약벌 조항이 담긴 합의서의 진해 대표이사가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를 실무자에게 떠넘기며 발생한 기획업 미등록 논란, 그리고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해 실무자를 등기이사로 세우려 했다는 의혹까지 모든 정황은 이제 수사기관의 엄중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중은 더 이상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위법 가능성을 알고도 노출만 피하려 했다는 의혹이나 당연한 권리인 월급을 요청해야만 지급했던 고용주로서의 인식은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로도 덮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오해일지 아니면 문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일지는 조만간 공식적인 조사와 판단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저희는 끝까지 이 사건을 추적하며 여러분께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